자, 내일장 공략주가 이제 분기 전체적인 공략주가 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이제는 뭐 추가적으로 더 긴 설명을 드리기가 너무 벅찬 시간대가 돼버렸어요. 일단은 뭐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도 동영상 전략 부분이 굉장히 자세히 있어요. 녹화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쪽도 공지사항 보시면요. 동영상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뭐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 카카오페이 뱅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하나솔루션 여기 있네요. 12일 날 08시 59분에 12일 날 08시 59분에 이게 말이 되나? 12일 날 잠시만요.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12일 날 동시효과 전에 7분 31초 이렇게 녹화를 해드렸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잡아드렸고 이게 이제 48,000원대 녹화의 기준이 되네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12일 날 야간에 이미 00시 43분에 이때도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41분을 녹화를 해드립니다. 41분을. 41분을 녹화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을 뭐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서 수익을 잡아가셨어야 되는 게 옳죠. 결론적으로 이제 뭐 지금 기준에서 이제 간단하게 들여다보고 전략을 잡아드릴 건데, 아이고, 많은 분들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솔루션 부분이에요. 이 부분 보시면, 일단은 그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이제 뭐 4만원대 초반 중반에서도 계속 매수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13거래일 동안의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만 뭐 9,700원? 이런 기준에서도 설정 범위를 잡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위에서 잡은 물량도 있겠죠. 손실도 있죠. 근데 지금 가격이면 뭐 대부분이 이제 수익이신 기준이신 거고, 결론적으로 저 바닥에서 손절을 할까 가지고 갈까 편입을 할까의 기준에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대처를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하나솔루션을 놓고 보면서 13거래일 연속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방 안에서조차도 우리 VVIP 회원님들이신 경우에는 진짜 뭐 산전수전 다 겪으신 상황이시란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어지간한 데에서는 흔들림이 없으세요. 근데 이번에 13거래일 조정이 나오니까 이거 뭐 한국항공주도 마찬가지였고 이거 손절은 안 합니까? 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손절에 대한 기준점까지도 명확히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수급 논리에 의한 교육 자료, 그 VVIP 회원님들도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요 자료 다 받으셔야 돼요. 이거 여기는 없을 거야 아마. 이 작년 거에는 제가 그 매집주에 대한 손절 범위에 대해서는 녹화를 안 해놨어요. 이게 25강인데 작년 거 25강에는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대금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걸 누가 사겠냐고 198만 원 주고. 근데 그 어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육 내용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설정돼 있다. 요거만 하나 보셔도 여러분들이 전문가 활동하셔도 1등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활동을 떠나서 수익률 대회 나가시면 무조건 1등 할 수 있어요. 무조건. 22년도 VOD 25강 보시면. 그리고 이제 정회원님들은 교육 VOD 이거 9시간짜리 5개. 이거 꼭 다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매집주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시장 주도주. 거기에 매집주. 그래서 결론은 그 시장 주도주 매집주 기준에 만약에 이 시장 주도주 매집주가 꺾여지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손절을 해야 되느냐라는 기준점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거냐면 뭐 하루에 1% 이상의 외국 기관 매도가 형성이 될 때, 또 하루에 하루가 아니라 0.5%씩의 외국 기관의 매도세가 3거래 이상 연속적일 때. 결론적으로 이제 바로 밑에 있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하루에 3%씩의 매수도 들어왔어요. 시가총액 3조가 넘는 종목이. 나갈 때도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거고. 하나솔루션의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 하반기 주력으로 넣어뒀을 때 15%의 비중을 설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반기 기준에. 이렇게. 근데 이 15%의 비중을 지금 얼마? 이렇게 해서 얼마? 21.5%로 확장을 시켜놨고 1월의 기준입니다. 12월 29일 종가, 폐장일 종가 대비해서 11.28%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추세 강화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기준은 우리가 이제 저평가냐라는 논의를 많이 하잖아요.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저평가 아니에요. 화학업종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화학업종은 4배에서 6배 정도 나와요. PR이. 근데 그보다 2배 이상 높은 거죠. PBR도 보통 0.5에서 0.8 사이 뭐 이 정도 움직입니다. 업종 평균이. 그래서 그 부분에 뭐 업종 평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화장품, 하나솔루션, LG화학 이런 게 다 묶여져서 화학업종이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잘라놓고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 이런 경우가 지금 PR이 4배에서 6배예요. 근데 그들하고 다르게 하나솔루션이나 LG화학이 이렇게까지 형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평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태양광 쪽의 사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태양광 쪽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지다 보니까 화학업종의 실적이 이렇게 단박에 크게 개선되지는 않아요. 태양광이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개선이 됐죠.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입이 간질간질해서 깊이 있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 지금 뭐 4시간 이상을 떠들고 있잖아요. 솔직히. 예? 종목 불과, 하이닉스, 현대차, 카카오뱅크, IT 전체, 2차전지 전체 그렇게 설명하면서 4시간. 더 이상 이제 길게 하면은 뭐 내일 여러분들이 오히려 체력이 안 되실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짧게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하나솔루션의 전략 부분이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으니 그걸 더 참조하십시오. 거기는 뭐 1시간, 2시간도 녹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만 말씀드리면 저평가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고평가는 아니다. 오히려 이제 그 태양광 쪽의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긍정적으로 보시고 긴축을 단행할 때 컨센서스가 계속 낮아지는 쪽이 있는가 하면 긴축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가 이렇게 증가한 하나솔루션 같은 업종군 종목도 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PER, PBR의 밴드는 하단부 수준에 놓여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뭐 IRA부터 해서 미국의 정책부터 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2015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화력발전소의 탄소 배출 규제 하도록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2개의 석탄 회사와 그리고 공화당이 이끄는 제가 16개 주라고 그랬는데 17개 주가 행정소송을 하죠. 누구한테? 미국의 환경청에. 그리고 이겨요. 이거는 이제 정책의 기준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 부분도 이제 뭐 앞부분 녹화 방송 좀 보시고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그 미국 쪽에 이런 정부 온실가스 규제 제동이 걸린다. 이거는 그냥 알아두셔야 될 내용. 그러니까 나중에 공화당이 집권을 잡으면 반대급부의 흐름이 나오겠구나라는 거. 그런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의 이슈.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분기사상 영업이익 이 부분이 10월 27일뿐만 아니라 7월 28일 날 하나솔루션이 시가총액 7조였는데 20% 주가가 올라와요. 하루에 단박에. 왜?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영업이익이 1조 6천억이었는데 1600억 죄송합니다. 1600억이었는데 태양광에서 엄청난 흑자 전환이 되면서 2700억이 돼요. 그걸 바탕으로 20% 하루에 들어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꺾인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갔어요. 실적이 미국의 정책에 힘입어서 태양광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연 단위로 흑자 전환이 되는 사상 최대치 실적이 나온 거예요. OCI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추가적인 실적 개선폭에 대해서는 시장 해석은 제한적으로 봅니다. 왜? 경유하고 휘발유처럼 정책적으로 경유값을 싸게 해줘서 경유를 활용한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비슷해졌잖아요. 경유나 휘발유. 그럼 휘발유 쓰는 게 낫지. 뭐 이런 생각들 마찬가지예요. 전통 에너지를 못 쓰게 하고 규제를 했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의 단가가 뭐 진짜 모멘텀이 있어서 그냥 그걸 써도 크게 불편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단가 부분도 그렇고 효율 부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어느 정도 상태에서 완전하게 에너지 자체가 전통 에너지에서 신재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체 상태 어느 기준점에서는 그러니 그것이 만약에 이제 공화당 쪽으로 정책이 이제 그 공화당 쪽으로 이제 만약에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은 또 혹은 민주당 쪽에서도 정책을 일부 수정하게 되면은 그럼 여기가 피크아웃이 된다는 거죠. 정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기준으로 잡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잖아요. 근데 주가가 못 움직여. 메이저가 사는 게 아니라 팔아. 그에 반해서 이제 하나솔루션은 그룹 차원에서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지배구조를 개선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영권 승계 작업. 그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면서 지배구조를 개선시키면서 하나그룹을 완전 방산체와 그리고 태양광으로 완전히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날개로 하나솔루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그게 뒷작업이 또 굉장하죠. 뒷작업이 굉장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의 기준에 방산 M&A가 대우조선해양 또 항공우주까지 연동이 돼 있죠. 어찌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는 방산에서 오히려 제외를 했습니다. 누적 수급이 막 어마어마하게 유입되기보다는 들쑥날쑥하면서 변동성이 커서 좀 부담이 돼서 들 수익을 내더라도 같은 하나 그룹주에서 하나 솔루션 완벽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하나 솔루션 그리고 부담스럽더라도 저쪽하고 또 개선을 잡습니다. 어떤 거 방산 기준에서 현대로템 또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 하나 솔루션의 이슈 범위에 태양광의 미국 정책 기준에서의 태양광의 기준, 그죠? 그리고 태양광 쪽의 성장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것이 기회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 그룹에서 지속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죠. 왜? 경영권 승계 작업 세금 들려고 해야 되잖아. 그럼 태양광 쪽이 더 크게 부각이 돼야지 빨리빨리. 그럼 막 시설 투자 더 하는 거야. 미국의 눈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쪽이 성과가 나오는 순간 경영권 승계 작업은 완전히 이제 마무리가 되고 세금 덜 내는 거고. 세금 좀 더 내면 안 되나? 하여간 그 불법은 아니에요. 뭐 편법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결론적으로 하나 솔루션의 인적 분할에서 이제 뭐 띄워주고 갤러리아 백화점 그리고 물적 분할을 통해서 신규 IPO를 하는 게 아니라 물적 분할을 하는 업체에 지분을 매각을 해서 그 지분 매각한 금액으로 어떻게 한다? 미국의 시설 투자를 더 확장한다. 미국의 시설 투자를 더 확장하게 됨으로써 태양광을 더 키운다. 태양광을 더 키우게 됨으로써 경영권 승계 작업 이런 표현은 시중에 안 나오겠죠. 잘. 시중에 나오겠어요? 하나그룹에 뭐 밑보일 일이 있어? 보고서 쓰는 쪽도? 결론적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같은 이 내용을 윤정도의 주장이냐라고 했을 때 윤정도의 주장이 맞긴 한데 메이저들의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오고 있다란 말이에요. 네? 결론적으로 메이저의 수급이 어느 정도 이렇게 5월 20일 이후에 시가총액 24조짜리 셀트리온이 1조를 샀어요. 하나솔루션 시가총액 지금 9조입니다. 9조짜리가 1조를 샀어요. 24조짜리보다 더. 그리고 셀트리온은 저 기준이 공매도 대차 상환이 포함되어 있어요. 추정하건대. 하나솔루션은 공매도 대차 상환 이미 뛰어넘었단 말이지. 1억 9,100만 원짜리에 11%대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적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매집 평균 단가가 46,000원. 프리미엄이 있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 그 규모가 11%라는 것과 1조라는 규모가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돼요. 외국인과 쌍끌이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다. 셀트리온이 있지만 걔보다 더 산 거다. 시가총액 셀트리온보다 작잖아. 마찬가지입니다. 5월 20일 이후에 그 매집의 기준에 2008년도 도서에 이미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증권사 임직원 교육 자료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08년도 도서에 이미 윤정도는 이미 결론적으로 그
1월 11일 날 2시 50분에 올려드린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아까 잡아놓은 정형화된 데이터. 윤정도 기분 좋다고 바꾸고 기분 나쁘다고 없애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고 7월 25일 그러니까 하반기 기준에서의 그 기준으로 주봉에서 놓고 보시면 7월 25일 이후에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 기준은 8천억. 셀트리온보다 더 많아요. 7월 25일부터 따지면 8천억. 시가총액 9조짜리에 8천억. 1억 9천100만 주짜리에 1600만 주. 8%대. 윤정두가 얘기한 거 뭐 어떤 얘기든 뭐 실적이든 뭐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든 기업 분할이든 뭐 태양광이든 뭐가 됐건 48,000원 평균 단가에 8천억을 샀다? 지금 현재 주가가 47,000원 바로 밑에 있다? 48,000원 바로 밑에? 할인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이렇게 시장이 2,500부터 다이렉트로 말 같지도 않게 조정을 받을 때나 그런 경우에 형성될 수 있는 흐름이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요. 이런 종목이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한 랠리가 나오는 거죠. 최소 범위의 목표 주가가 55,000원부터 최대 73,000원까지 돼 있잖아요.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이상이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2,700을 가요. 3월달까지. 저는 빨리 오면 1월달에도 온다고 봐요. 농담이 아니라. 그럼 2,700을 간다고 쳤을 때 그게 13% 등락입니다. 지금부터. 13% 상승. 그럼 13% 상승했다는 건 누군가가 대형주가 지수를 이끌어주는 건데 누가 이끌 것이냐. 때려 산 놈을 들어 올리겠지. 지들하고 아무도 상관없는데 윤정두가 그냥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윤정두 우리 VVIP 회원님들 변동성 종목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2% 갖고 있어요. 1%. 그럼 1% 갖고 있는데 걔는 매집도 안 돼 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윤정두가 1% 샀다고 윤정두네가 1% 샀다고 외국 기관들이 그냥 때려 올려줄까? 시장 그냥 막 2,700 간다고 막 그냥 점상 보내줄까? 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 결론은 뭐예요? 쥐들이 산 거 들어 올리겠죠. 그게 가장 단순한 수급 논리입니다. 샀는데도 못 들어 올리는 거는 공매대차 상환이 있는지 여부하고 살 땐 좋았는데 결국은 보니까 업황이 다시 무너졌다든가 또 살 때는 좋았는데 유통 물량이 그 사재 낀 유통 물량보다 더 많다라든가 하나솔루션도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시가총액 9조잖아요. 20위 안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 하나솔루션의 유통 물량 그러니까 지금 대주주하고 외국인 지분 합산을 하면 하나솔루션 53%에 25% 얼마예요? 그러면 78%, 79%. 79%가 잠겨져 있는 외국인과 대주주. 외국인이 뭐 미친 듯이 팔고 나갈까? 그러진 않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79%의 기관 지분. 그러면은 개인들 지분은 많아봐야 10% 수준인데 하나솔루션을 지금 단타치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가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매물벽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근데 결론은 하나솔루션 진짜 재미난 게 이거 주봉 잘 보세요. 이 주봉을 보여드리면서 윤정두가 이 주봉 이거 처음에 보여드리면서 이거 소름 돋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시장이 12월 내내 박살이 나고 1월 6일까지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돌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13거래일 조정받은 하나솔루션을 딱 캡처를 해가지고 이걸 못 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악을 쓰고 망청 뜨고 이 초록 색깔로 이 박스를 그려드렸죠. 얼마까지? 52,800원까지. 52,000원까지 잡아드렸구나. 52,000원까지 설정을 잡아드렸어. 소름 돋지 않아요? 결국은 5만원 공방, 49,900원 공방까지 나왔죠. 그리고 이게 끝난 거야? 아니죠. 왜?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올렸지. 뭐 얘가 지금 뭐 개인들이 흥분해갖고 들어올렸나? 결국은 이 주봉 보니까 어때요? 그려드린 그림은 여기까지였어요. 거래가 수반됐죠. 수급이 코딱지만큼이라도 더 들어왔죠. 여기서 수급 개선폭 나오면 이거 못 들어올릴까? 그럼 지금 주가 대비해서 2배만 오르자 이거야. 에? 2배 더블이요? 아니 더블 오르면 제일 좋고 당장의 기준에 시장이 13% 올라온다고 쳤을 때 2,700 간다고 쳤을 때 그럼 얘는 26% 57,850원 곱하기 26% 2배만 시장 수익률 대비 그게 73,000원이에요.
그 73,000원이 조금 전에 보신 매집의 기준에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 8천억을 매집한 종목에 대해서 8천억을 매집한 종목에 대해서 2차 목표주가는 매집 평균 단가의 50%를 들어 올려주십시오. 그게 73,000원이에요. 맞나? 50%면은 24,000, 73,000원. 그럼 조금 전에 잠깐만 126%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47,800원. 깜짝이야. 47,800원. 그치? 57,800원을 잘못 계산했잖아. 흥분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곱하기 126%. 해주면 얼마? 6만원. 6만원이면은 뭐, 아유, 진짜 화끈냥 막끈냥. 6만원이면 수준이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이 하나 솔루션에 대한 신고가의 기준. 6만원이면 57,800원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 고점 다 넘기고 있는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 5만원 넘긴 게 신고가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주봉으로 볼까요? 왜냐하면 수급까지 보셔야 되니까. 자, 사상 최대치 고점을 형성하고 있을 때 저 기준에 월봉으로는 저 고점에 종가상의 기준 다 넘긴 거고 주봉상으로 종가를 넘긴 건 여기뿐이 없어. 그리고 그 위에 오케이 58,700원이라고 칩시다. 수급 범위가 어때요? 이 당시에 형성되어 있던 수급 대비해서 올해 7월 25일 이후에 더 들어온 게 8%가 들어왔다니까? 응? 올해 들어온 게 8%예요. 그러니까 7월 25일 이후 이 고점을 찍은 때보다 8%가 더 들어와 있어. 근데 주가가 저보다 밑에 있어? 18% 밑에 있어? 윤정두가 드리는 종목의 기준은요. 잘 판단하세요.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드려요. 막연하게 얘가 끝내주고요. 얘가 저평가고요. 얘가 뭐 미국에 공장을 질 사람은 뭐 한 달에 얼마까지 더 생산을 할 수 있고 지가 분석했어. 증권사 보고서 나온 걸 읽어주면서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럼 증권사 보고서 내용 읽어드리고 해석해드리고 그래서 결론은 메이저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보여주지. 메이저는 개뿔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OCI 같은 경우에 야 끝내줘요 저평가요 하면 뭐 할 거냐고. 수급이 안 들어오는데. 결론적으로 아일랜드 갭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V자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흐름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1차적인 V자형 패턴의 목표 주가는 도달이 돼 있고 살짝 기간 조정 거친 이후에 당연히 52,000원 위쪽까지의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이거는 아일랜드 갭은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어떤 패턴이 아닌 거고 전통적으로 나와 있는 패턴에 거기에 우리는 해석과 그리고 명분을 갖다 같이 붙여서 이런 시가총액 그 당시 2위였던 하이닉스의 이런 등락률 그리고 LG화학의 지금 시가총액 5위죠.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률을 가져가야죠. 하나솔루션도 그 기준에 설정 범위를 잡으셔야죠. 응? 하나솔루션입니다. 야, 나도 종목 하나를 편입하더라도 저렇게 야간 방송에 이 정도 해주면 장중에는 어떻게 드릴까? 장중에 야간 방송보다 장중에 드리는 게 별 내용이 없다면 VVI 회원님들이 지금 계시겠어요? 다 이탈하지. 우리나라에서 2007년 이후에 2007년 이전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전문가 회비가 우리나라에서 2000년 초반부터 윤정두가 가장 비쌌어요. 근데도 가장 잘 팔려 윤정두가. 왜? 완벽하니까. 윤정두는 어느 방송국에서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한국경제TV부터 해서 어디든. 네? 농담이 아니라. 어느 방송국에서도 1위를 놓쳐본 적이 없고 한국경제TV 뭐 생길 때부터 10년 이상 출연하면서 뭐 그만큼 한국경제TV의 성장성에 이바지했으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TV는 윤정두가 안 나간 방송이 없죠. 전부 시청률은 다 1위를 다 끊어줬고 매출 전부 다 1위 해줬고 그 전에는 뭐 공중파부터 해서 오세요. 지금 당장 전화하셔서 나도 함께 가고 싶어요. 실질적인 수익을 내고 싶어요. 어딜 가서든 이런 종목으로 수익 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윤정두는 진짜인 것 같아요. 저 종목군들의 저 수익만 나는 원해요. 무슨 뭐 금양의 700% 수익 나 원하지 않아요.
핑거스토리의 3거래일 상한가 시가총액 1,000억짜리 우리 방에서 들어가면 우리가 대주주인데 그건 교육용으로 1%면 만족해요. 그런 분들만 오십시오. 지금 바로.